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한번 빨리 볼게. 모음 탈락을 한번 본다면, 모음 탈락은 아까 뭐라 그랬니? 모음 탈락. 말 그대로 뭐가 탈락을 하는 거야? 모음이 탈락하는 거야. 어떤 모음이지? 여기서는 좀 정해져 있는데, 아나, 어가, 또 으나, 얘네들이 뭐랑 만나냐면, 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민, 아와 어가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겹치잖아. 그럼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한쪽 모음이 사라지거나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 그죠? 그러면 가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고? 가서라는 말은 사실 가와 그 다음에 뭐가 결합한 거야? 아서가 결합을 한 거란 말이야. 뭐가 없어진 거지? 요게 탈락이 돼버렸죠. 그래서 가서가 되더라. 써도 마찬가지야. 써도 써라는 말에서는 사실 어떻게 된 거죠? 쓰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어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탈락이 된 거야? 으가 탈락이 돼서 써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으 탈락이 이루어졌다. 아까는 아 탈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너가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를 탈락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를 탈락한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지? 그러면 여기 응가 이응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써에서 쓰에서 으가 탈락이 하고요. 여기 요 응가 자리로 가서 써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반모음 첨가야. 아까는 모음이 탈락이 됐다면 이번에는 어떤 모음이 새롭게 첨가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좀 보면 편하겠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되어 좋다. 시내에 오게 되어 좋다. 되어라는 건 사실 이렇게 고민이 돼. 소리 나는 대로 왠지 그냥 되어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할 수도 있지만 되어 이거 읽기도 같아. 맛집이요 하는 것도 맛집이요인 것도 같고 맛집이요 그죠? 끝에 이렇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사실은 이렇게 이중모음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단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면 일단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단모음이고요. 하나는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공기의 장애를, 그러니까 처음 발음을 했을 때와 마지막에 발음을 했을 때 입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근데 이중모음은 어떻죠? 발음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처음에 입의 모양과 마지막에 입의 모양이 같지만요. 이중모음은요. 발음을 할 때 어떻죠?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모음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자. 이나, 위나, 또 으나, 우가 있고요. 또 에도 있고요. 왜, 오, 에, 아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죠? 얘네들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해보면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 같아. 그럼 이중모음은 뭐가 있을까? 이중모음은 뭐가 있을까? 바로 생각이 안 나나? 자, 그러면 이중모음은 야나, 얘나, 여나, 또 뭐 있어? 얘나, 와나, 요거, 왜, 요, 워, 왜, 그 다음에 유, 위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발음할 때 달라. 여기는 에 이렇게 발음할 때 처음과 끝까지 같은 소리로 나는데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나는 것 같아? 이에, 이여 계속하면 얘가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다고. 얘는 이중모음이라고. 알겠지?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단어의 구성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방금 우리가 이제 되어 볼게. 되어라는 거는 얘네들은 받침이 없어. 다른 앞에 뭐 비음 하나 얘네들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어떻게 끝나요? 여기 왜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얘는 그냥 일단 단모음이네요. 얘도 왜, 그죠? 근데 뒤에 오는 애가 어잖아요. 그쵸? 어도 뭡니까? 얘도 뭐예요? 단모음이잖아요. 그죠? 어도 단모음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럴 때 이때 이렇게 만나서 뭐가 첨가가 돼.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가 하나가 첨가가 되는데 얘를 무슨 모음이라고 하냐면 반모음 첨가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아까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반모음이라는 애가 있어. 반모음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런 애들이 반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 있는데 사실 얘네가 야가 됐을 때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되었을 때 야로 변하게 해줬던 어떤 획 추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는 애들을 일종의 반모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딱히 어떤 독립된 음가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오가 있는데 오가 요가 돼야 돼. 이중모음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음가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때 요거. 그러니까 반모음은 어떤 특정한 음가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다른 모음이 되기 위해서 살짝 발음을 도와주는 애야. 그래서 얘를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모음의 종류에서 반모음을 넣지는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대요. 다시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다시 단모음으로 또 끝내는 애들끼리 만났어. 자, 여기서 모음이라는 건 당연히 뭐 단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모음이 만나가지고 어떤 모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중모음의 형태로 변하게 되죠. 왜 그런 거죠? 바로 반모음, 어떤 획추가, 반모음의 획추가로 인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되어가 되여가 된 거예요. 획추가가 돼서요.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요. 반모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어를 여로 만들게 해주는 애고요. 오를 요로 만들게 해주는 애. 그 다음에 우를 요로 만들게 해주는 애. 이런 애를 반모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맛집 이호도 좀 잠깐 볼까요? 얘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한 잠깐 보자. 맛집 이오죠. 자, 여기 끝날 때 보니까 여기와 여기만 보란 말이야. 지금은 된소리나 비음악 그냥 갖다 버려. 이오 봤어. 여기는 뭐죠? 반모음이죠. 예, 이고요. 얘도요. 반모음. 나 자꾸 왜 반모음이라고 하냐?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오예요.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그죠? 반모음 아니야. 단모음이야. 이렇게 만났어. 이럴 때 뭐가 된다고요? 첨가가 된다고요? 바로 반모음이 첨가가 된다고요. 반모음. 어떤 음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중모음으로 만들게 해주는 반모음이 첨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맛집 이 오가 맛집이 요로 바뀐다고요. 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제발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구만. 자, 여기 보니까 맛집 이 오 있다고 했어. 그지? 앞에 뭐 된소리 비음악 다 잊어버려. 얘네 어떻게 끝나? 요렇게 끝나버리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일단 여기요. 어떤 모임입니까?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아니에요. 그죠? 얘도 단모음이에요.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여기에 음가가 하나 첨가돼요. 요 음가가 반모음이야. 얘는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 애가 아니야.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애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요로 바뀌는 건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의문의 변화가 더 생깁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 여기서부터 맛집이요 할 때 요거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죠?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으로 돼서요. 시옷은 당연히 되면 안 되죠. 시옷의 대표 자음금이 무엇입니까? 디귿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 바뀌었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됐어. 요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이거 바뀌기 전이야. 지금 선생님이 순서대로 하려고 그래. 자, 요렇게 보니까 디귿하고 지읒이 만났어. 그럼 뭐죠? 뭐예요? 그거죠. 뭐야? 된소리. 되기죠. 경음아야, 경음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고요. 얘가 된소리로 요렇게 바뀝니다. 네. 요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근데 아직 우리 끝난 거 아니야. 계속 가보자.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 뒤에 얘를 잠깐 확인해 볼래요? 여기 뒤에 얘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어떻죠? 어떤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형식 형태소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연음의 법칙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바뀌어요. 맞지? 비읍일로 가요. 요 이라는 그릇으로 비까지. 그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끝나고 보니까 마지막에 음가를 확인해 봤어요. 여기 이고요. 여기 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뭐죠? 단모음이네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가 단모음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음가가 첨가되죠. 어떤 음가? 반모음이라는 음가가 첨가가 돼서 이중모음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최종 본을 볼까? 맛, 찌, 비, 요 이렇게도 되고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했어요. 맛, 찌, 비, 오 얘도 된다고요. 알겠니? 자, 요렇게 변하는 과정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사용된 거죠? 끝.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음아가 됐네. 연음아. 근데 학교에서 뭐 연음아를 강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맛집이요 했자 이게 지금 연음아가 된 거예요. 요렇게 연음아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잠깐 되게 중요한 거 빠졌다. 요거랑 요게 만나서 된소리 되게 됐잖아. 선생님 잠깐 지워야겠다.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 번째. 요 이 자리 그릇에 이 받침 비읍이 같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네. 연음 법칙이 된 거죠. 연음 법칙. 연음 법칙이 돼서 여기 연음 그죠? 연음이 됐고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네, 여기는 뭐가 됐어요? 반모음 무슨 모음? 반모음 첨가가 되더라. 이해 갔니?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사용이 된 거고 얘도 교체잖아. 그죠?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보면요. 교체 사용됐고 교체 한번 아이고 뭐야 교체 된소리도 교체죠. 얘도 교체에 속하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반모음 첨가. 그러니까 첨가가 됐다. 첨가. 그러니까 교체와 첨가가 사용이 되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울게요. 휴지통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연아, 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라는 모음과, 어라는 모음으로 끝났는데, 단모음으로 끝내, 뒤에도 나오는 애가 단모음이야. 그러면 반모음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중의 모음으로 좀 변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더 헷갈리면요. 어가 여가 되고요. 이오가 이렇게 요로 바뀌고요. 어와 오가 여요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네. 그래서 반모음 첨가. 우리 지금 첨가까지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는 무엇이죠? 거센 소리 되기. 얘는 축약이죠. 축약. 네, 축약이에요. 네, 얘는 축약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운다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자, 거센 소리로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음에서 예사 소리가 있어. 자음 분류표 여기 책 앞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자. 여기 보면은 여기 비읍, 디귿, 기역 이거 예사소리잖아. 그죠? 여기 지읒도 예사소리고요. 여기 시읒도 예사소리가 된다. 그죠? 여기 시읒도 예사소리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뭐랑 만났냐면은 희응 같은 애들이랑 보청 소리가 있는 얘네들이랑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있잖아.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된대. 이렇게 거센 소리. 알겠니? 여기 거센 소리. 얘는 없고요. 요렇게 희응하고 만날 경우에 다시 빨리 가자. 거센 소리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요. 여기요. 지읒까지야. 시옷은 없어. 알겠죠? 네. 뭐 쉽게 외워볼까, 얘도? 고등, 반장. 이렇게 고등, 반장. 자, 얘네들이요. 희응과 결합을 하면요.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희응 앞이나 뒤에 중요한 거는 희응과 만나서 바뀔 때 희응 앞에 예사 소리가 와서 바뀔 수 있고요. 또는 예사 소리가 있는데 뒤에 희응이 올 경우도 있어. 얘네들 다 무슨 소리로 바뀐다? 거센 소리로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 엄청 쉬워. 자,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받침. 희응이 뭐랑 만났어? 여기 있는 기역이랑 만났지. 희응 플러스 기역. 여기는 무슨 소리예요? 예사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키읔으로 바뀌었어. 이해가지? 자, 이번에는 법학이야. 법학. 근데 사실 발음해보면 알기는 알아.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냐는 나오니까요. 자, 여기 법학도 마찬가지야. 비읍하고 예사소리죠? 그리고 희응이 만났어요. 그죠? 이번에는 희응이 예사소리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법학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걸 거센 소리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쉽죠잉? 요거 일단은 이해를 하는데 잠깐 이게 번외적으로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모음 탈락 다시 한 번만 여기 좋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지운다니. 이게 지금 갑자기 냇물이 왜 나왔어? 넘어가. 아까 모음 탈락 있었잖아. 모음 탈락. 그죠? 네, 탈락 있었어. 뭐라고요? 아나. 또 뭐가? 어나. 으가. 뭐랑 만났죠? 뭐랑 만났어요? 아나, 어랑 만나면은 뭔가가 탈락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그죠? 자, 여기서 담가라는 말부터 먼저 볼게요. 담가. 담가라는 말은요. 여기 보니까 담가라는 말은 요거 지금 용언이잖아. 용언. 그죠? 원래 얘는요. 담그라는 어간이 존재해요. 담그. 플러스 뭐가 만났냐면 아가 만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뭐가 탈락이 된 거예요? 요게 탈락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가가 되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해해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여기 문장을 보니까 탈락하는 뭔가 이건 일단 넘어가자. 빨리 그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의문의 변동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인 거죠. 그게 무엇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교체했었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렇게 바뀌는 거. 비음아 있고요.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음아는 니은, 리을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국외음아는 디귿, 티귿이 이랑 만나서 지치. 그 다음에 된소리는 알잖아요. 그 구두방 사장이라는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어떤 영향 때문에. 걔네들은 용언의 결합에 의해서도 바뀌고요. 한자어에서도 어떻게 바뀌고 일반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 요게 바로 교체다. 그 다음에 탈락은 무엇이냐? 모음 탈락이 있다고 했어. 아까 어떤 거죠? 아나, 어가, 으가 뭐가 만났죠? 뒤에 오는 어미인 아나, 어가 만나면 탈락이 된다고 했어요. 반모음 첨가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모음으로 끝났을 때 단모음
뒤에도 단모음의 경우에 여기에 뭔가가 추가가 돼. 그게 뭐죠? 반모음이야. 얘는 일정한 음가가 존재하진 않아. 아를 야로 만들어주는 애, 오를 요로 만들어주는 애. 굳이 음가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요런 애들이 음가는 아니지만 얘네들로 바꿔주는 애들이야. 첨가가 돼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축약이 있다고 했어요. 축약이라는 거는 거센 소리 대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센 소리 대기는 예사 소리인 애들이 희응이랑 만났을 때 거센 소리로 바뀐다라고 했어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까지 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음운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음운 변동이 뭐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우리 물론 앞에서 계속 했었어. 어떤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되고 비음화도 됐던 애,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옷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옷장이라는 거는 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시옷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잠깐 음절의 끝이 여기 뒤에 나오나? 저번에 해준 것도 100% 안 들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올라가자. 지금 20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 시간대 이제 핸드폰 게임 한번 하겠지. 이거를 듣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 듣지 않을 것이다. 그치만 나는 선생님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자 얘야.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기억이라는 대표음으로 발음이 나는 애들은 기역, 키역, 쌍기역이 기역으로 나요. 니은은 니은으로 나고요. 디귿, 쌍디귿, 시옷, 쌍지읒, 지읒, 쌍지읒, 희응은요 대표음인 디귿으로 나요. 리을, 미음은 비읍, 비읍은 비피, 빠는 비읍으로 이렇게 소리 난다고, 그지? 그래서 시옷은 대표자음인 디귿으로 발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번 적용됐어. 그래서 옷장이 됐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 디귿하고 지읒이 맞나?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된소리 대기로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음운의 변동이 두 번 이상 사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묻히다 한번 볼까? 묻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디귿이 있어. 디귿이 있는데 이 디귿이 뭐랑 만났어? 뭐랑 만났죠? 여기에 있는 희응이랑 만났단 말이야. 디귿이. 그럼 뭐죠 이거? 디귿이 뭐랑 만났어? 희응이랑 만났어. 이거 디귿이야. 그럼 얘는 뭐야? 거센 소리 대기잖아. 그래서 티귿으로 발음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죠. 이렇게 된다고. 얘가니?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우리가 거센 소리 되게 한 번 들어갔어. 건센 소리가 아니라 거센 소리. 한 번 들어갔어. 근데 두 번째 또 변동이 일어나. 뭐가 변동이 일어나지? 잘 생각해보자. 뭐가 변동이 되죠? 뭐가 변동이 될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 티귿이 옆에 있는 모음하고 만나. 웃기죠? 티귿이 이렇게 모음하고 만나면 뭐가 됩니까? 치읓이 되잖아. 이거 뭐죠? 국의 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묻히다. 선생님, 이거요. 이거 받침 아닙니까? 받침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 음은 뒤에 바로 요 음인이잖아. 음은끼리 만나는 거지. 꼭 받침이라고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티귿이라는 음운과 이라는 음운이 만났으니까 치읓으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사용이 된 거야? 두 번째, 국의 음화가 사용이 된 거야. 그러면 이미 묻히다라는 이 단어 안에 음운의 변동이 두 개가 작용이 되는데 거센 소리 그리고 국의 음화가 사용이 된다. 거센 소리는요 축약이죠. 예, 우리 음운의 변동 큰 카테고리에서는 축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국의 음화는 뭐가 되는 거죠? 국의 음화? 얘는요 교체가 되는 거죠. 교체.
그죠? 그래서 축약과 교체, 즉 축약은 거센 소리, 교체는 국의 음악,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요 문제를 잠깐 볼까?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예가 아닌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 교체 우리 뭐 있었습니까? 음절에 음절 끝.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비음아.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국의 음아 있었죠. 자, 음절의 끝소리, 비음아, 된소리 대기, 국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애를 고르라고 했어요. 잠깐. 선생님도 또 틀릴 수 있으니까요. 네, 국의 우리 못 빠졌니? 유음아 빠졌어요. 잘해야 돼. 유음 알죠? 니은, 니을이 만나서 유음인 걸로 바뀌는 거.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얘가 아니래. 옷은 딱 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된 거 맞죠? 한라산,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어? 요렇게 됐단 말이야. 이거 뭐죠? 유음아 됐죠, 유음아. 그 다음에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된 거야? 비음아가 된 거네요. 그 다음에 더듬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어떻게 사용이 된 걸까요? 더 뜬다 이렇게 되냐? 아닌데 이건데. 여기 미음하고 디귿이 만나서 경음아, 즉 된소리 대기가 됐단 말이야. 얘네들 다 뭡니까? 교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됐고요. 요거. 그 다음에 비음아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 대기 됐고요. 그 다음에 유음아 뭐 여기 됐네요. 근데 입학은 어떻죠? 입학. 얘는 어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아니고요. 자, 비읍이 뭐랑 만났어요? 예사소리인 비읍이 희랑 만나가지고요. 희응이 됐단 말이에요. 얘는 뭐죠? 거센 소리 되겠죠. 얘는 축약이란 말이야. 축약. 알겠지? 이렇게 바뀌었다. 이해 갔습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끝말잇기 과정을 살펴보며 음운 변동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예문이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일로 넘어갈게 바로. 속도라고 했어. 속도. 기억하고 디귿이 만났어. 그래서 뭘로 바뀌었지? 된소리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무슨 법칙이 사용이 된 거예요? 즉 된소리 대기가 사용이 된 거죠. 된소리 대기. 경음아. 된소리 대기나 경음아나 같은 뜻이에요. 이거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한 게 어디죠? 바로 여기네요. 이렇게 되고요. 된소리 대기예요. 국민은 어떻죠? 기억하고 미음이 만나서 비음아가 됐어요. 바로 여기가 되고요. 비음아 됐어요. 설날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니은과 만나서 유음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얘가 넘어가고요. 또 여기 이제 예문 한번 보자. 예문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해돋이를 보려고 한참을 뛰어 전망대 근처에 도착해 해가 떠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해돋이 뛰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착하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해가 떠버렸어. 떠다. 그럼 얘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그걸 적용해보자.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라는 모음 앞에 디귿이 맞나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국의 음하가 되죠. 그래서 해돋이 이렇게 됐어요. 뛰어는요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해요. 어와 여로요. 이거 뭐죠? 반모음 첨가입니다. 이거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게 해준 애가 첨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첨가야 첨가. 도착하자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 만났어. 이거 뭐죠? 거센 소리 대기죠. 그 다음에 요거가 중요해. 선생님 얘는 뭐 그러면 된소리 대기인가요? 근데 얘 떠라는 말을요 원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써랑 비슷하거든요. 써가 쓰어랑 어가 만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뜨하고 뭐가 만났냐면 어가 만났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어처럼 담가도 담그다잖아. 그러니까 의가 탈락이 돼. 얘도. 그래서 떠가 되더라. 그래서 모음 탈락이 되더라. 다시 해돋이는 어떻게 된다? 해돋이 국의 음악. 그죠? 뛰어는 두 개 다 가능해요. 왜? 반모음 첨가였어. 뛰어. 그 다음에 도착하자라는 거는 카하자 이렇게 되죠. 거센 소리죠. 그 다음에 떠버렸어 라는 거는 뜨다 뜨다 하고 어가 만나서 떠가 되더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두 번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마당 같은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봤을 때 잘못된 거잖아. 대표 음인 비읍으로 발음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 이 사이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 비읍을 보니까 미음이랑 만났어. 뭐가 됐어요? 비음화 됐어요. 꽃다발 같은 경우 치읓은 대표 자음인 디귿으로 돼야 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됐고요. 디귿하고 디귿이 만나서 된소리 되게 됐어요. 다치다 같은 경우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는 관계가 없죠. 디귿은 되잖아. 근데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되죠? 거센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 티귿하고 플러스 이가 만나서 치로 바뀌어서 국의 음화 이렇게 음의 변동이 2번 이상 사용이 되었다. 요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놀랐네. 여기에선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선배 어떻게 알고 왔어? 깜짝 놀랐네. 응원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애를 써줘야 되냐. 일단 여기서 선배 말 가운데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는 소리 나는 대로 한 다음에 거센 소리가 되겠고 놀랐네는 놀랐네. 여기 보니까 놀랐네.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쌍시옷이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뀌어요? 쌍시옷이 뭘로 바뀌지? 쌍시옷 디귿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돼가지고 두 번째 놀랐네 이렇게 됐다네.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두 가지 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 보자. 규칙 중에 후배가 한 말의 정확한 표기 발음을 써보자고 했는데 관형사형 으나 을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즈으로 된 소리로 발음하지만 표기는 반영하지 않는데 이걸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수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게요. 힘들 거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힘들다 라는 말을요. 어떻게 바꿨냐면 관형사형으로 바뀌었어. 아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놀다가 잤다. 놀다 TV를 봤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얘를요 좀 더 문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려면 나는 놀고 놀아 아니야 요거 잠깐만 지금 다른 예문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예문 다른 예문으로 할게.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나는 봤다 책을 이러면 되게 문장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 문장을 자유롭게 하려면 나는 심심해서 볼 책을 샀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까 이 봤다라는 동사에서 뭘 추가를 해버렸냐면 여기다가 이걸로 해버렸단 말이야. 요거를 해서 뭐가 됐냐면 요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얘가 앞에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거든요. 볼 책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 관형사가 되는 거야. 관형사. 이해가니? 그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애들이 된소리 발음자 표기로는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 거라 라고 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하면 이렇게 힘들 거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에서 힘들다. 힘들다라는 이런 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꾸며주는 거를 이제 힘들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관형사다. 용언인 애들을 꾸며주면 용언인 애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형용사도 바뀔 수도 있고 동사도 바뀔 수도 있죠. 나가다라는 말을 갈 이렇게 관형사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된소리. 해드릴 걸 이것도 해드리다라는 말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형사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관형사형으로 이렇게 이 관형사형으로 바뀌었다. 이해가니? 그랬을 때 뒤에 오는 된소리로 발음이다. 하지만 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응원하다였을 거 아니야. 응원하다.
근데 얘네들이 관형사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의문의 변동을 일어나는 거를 잘 해보고 표시 한번 해주라고 했어요. 네, 동그라미 해주고 해주래. 그냥 우리는 이거 바로 넘어갈게. 자, 갓나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디귿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 비음화 한 번 더 사용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개 사용된 겁니다. 온나무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치읓의 대표 디귿으로 바뀌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비음화 됐어요. 기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상관없고 딱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왔어요. 비음하고요. 그래서 이응이 바뀌었어요. 얘는 하나 사용됐어요. 그렇다고는 히응하고 디귿이 만났어요. 이거 거센 소리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짓말은 얘가 시옷이 디귿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됐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니은으로 바뀌어요. 모태 같은 경우는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디귿하고 히응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거센 소리가 됐죠. 그 다음에 하, 살, 나, 무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니은이 뭐랑 만났어요? 여기 니을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유음화가 되었습니다. 이해 갔죠? 네. 여기는 이렇게 이렇지고 이게 궁금하면 앞에 거 선생님 동영상 보내준 거 있지? 빨리 읽기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보내준 지금 동영상 한번 보고 빠르게 해서 보고 선생님이 두 번째 여기 이거 다 정리해 준 거 있거든? 이거 보내준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오늘 수업 여기서 끝.